유비쿼터스 명상학과 명상방법 온라인 강의 코스를 개설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스 소개입니다. 매일의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코스는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과 명상방법은 이정환 작가의 유비쿼터스 명상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인에게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명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 직접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인 명상 기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20대에서 80대까지의 지식인, 교양인, 지성인 그리고 평생 교육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하게 설계된 맞춤형 강의 코스입니다. 여러분, 유비쿼터스 명상을 통해 긍정의 마음의 힘을 발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체적인 도구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음은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 1.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명상이 정적인 수련을 넘어서 일시적인 힐링이 아닌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제 2. 내면의 성장과 평화입니다. 명상은 정신적 성장과 자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코스를 통해 삶의 깊이와 자신의 본질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제 3. 현대인의 삶에 맞춘 명상 방법입니다.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짧고 실용적인 명상법을 제시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제 4.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명상 기법입니다. 현대인의 복잡한 삶 속에서 쉽고 실천적이며 지속 가능한 명상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고객층입니다. 그룹 1. 스트레스와 불안에 지친 현대인들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 2.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명상을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강화하고 싶은 지식인, 예술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 3. 정신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기 개발과 정신적 성장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 4. 평생 학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변화를 원하는 교양인, 평생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구성입니다. 이 코스는 총 6개의 클래스로 구성하였으며 각 클래스당 약 20분 정도의 동영상 멀티미디어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강 현대인에게 필요한 명상 방법을 소개합니다. 제2강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 향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3강 감정 관리와 정신적 안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4강 유비쿼터스 명상하고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5강 유비쿼터스 명상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6강 유비쿼터스 명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스의 특징과 이점입니다. 첫째, 명상 어디서나 가능하다입니다. 현대인은 짧은 시간에 높은 집중력을 요구받고 있는 바 하루 10분 정도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인의 삶에 꼭 필요한 명상법을 소개합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실천적인 명상 방법입니다. 셋째, 삶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평화를 소개합니다. 이 코스에서는 단순한 힐링의 방법을 넘어서 정신적 성장과 자아 실현을 위한 심층적 명상 기법을 학습합니다. 넷째, 다양한 정신적 혜택이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감정의 이완을 넘어서 창의력과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섯째, 단계별 실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코스는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과 명상방법 제1강입니다.
제1강의 주제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명상 방법입니다. 제1절 현대인의 삶과 명상의 필요성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현대인들이 겪는 삶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인 명상의 필요성과 가치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께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과중한 책임 속에서 종종 내면의 평온을 잃고 삶의 중심을 흔드는 경험을 하시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상이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소진입니다. 현대 사회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보 과부와 일상의 경쟁 심화, 인간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끊임없이 알람과 메일에 대응하며 늦은 밤까지 업무나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극은 우리의 뇌와 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어 정신적 소진,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명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명상이 주는 정신적 혜택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 정신과 신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명상은 신경과학적으로 우리의 뇌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뇌의 편도체 활동을 줄여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며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명상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감정적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제3항 명상과 자기 성장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명상이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궁극적으로 자기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작용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억압하거나 회피했던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적 힘을 길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간의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신다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동시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명상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삶의 목적을 재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제4항 명상의 트렌드와 현대적 적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명상은 종교적 영적 실천으로 여겨졌으나 현대에는 이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환경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의지와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짧은 호흡 명상이나 유도 명상은 초보자에게 적합하며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적 명상은 디지털 기기와 결합하여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명상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명상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체 명상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면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류하며 명상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실천 방법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삶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정신적 성장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명상은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제2절 명상의 기본 원리와 준비 단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강의에서는 명상의 기본 원리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깊은 내면 작업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명상의 본질과 준비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신다면 이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1항 명상의 본질과 원리입니다. 명상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존재의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신체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과거와 미래의 구속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명상은 종종 외적인 활동 없이 단순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명상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실천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고 생각의 흐름을 바라보며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되 그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판 없는 관찰이 명상의 본질을 이루며 이는 우리의 뇌와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2항 명상 전 환경 조성법입니다. 명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우선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조용하고 아늑한 장소 확보입니다. 명상은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음이 적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선택하십시오. 창가에 앉아 자연의 소리를 느끼거나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적절한 온도와 분위기입니다. 명상 중 체온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따뜻한 담요나 편안한 옷을 준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셋째,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하루 중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아침이나 밤과 같이 비교적 조용한 시간이 이상적입니다. 명상 시간은 10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실 수 있습니다. 제3항 명상에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명상의 성공 여부는 여러분의 태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 적합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초심자의 마음입니다. 나는 명상을 잘 못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명상은 연습을 통해 점차 깊어지는 과정이므로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현재에 대한 수용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흘러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목표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명상의 목적을 명확히 하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또는 내면의 고요 추구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십시오. 제4항 기초호흡법 배우기입니다. 명상의 핵심 중 하나는 호흡입니다. 올바른 호흡법을 배우는 것은 명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첫째, 복식 호흡법입니다. 복부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호흡해 보십시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명상 상태에 쉽게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478 호흡법입니다.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간 숨을 참습니다. 8초에 걸쳐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방법은 심박수를 낮추고 명상에 집중하기 좋은 호흡법입니다. 셋째, 호흡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생각이 흩어질 때는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들이마신다, 내쉴 때 내쉰다 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명상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의식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깊이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명상의 기본을 다지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3절 현대인을 위한 명상 실천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명상 실천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과 내적 성장을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대적 삶의 패턴에 맞춰 실천 가능한 명상 방법을 소개하며 여러분께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1항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효과적인 명상법은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용한 장소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천천히 호흡하며 숨이 드나드는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판단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일상에서의 적용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특별한 시간이나 공간 없이도 실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며 그 맛과 향에 집중하거나 출퇴근길에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는 것도 마음챙김 명상의 일환입니다. 효과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제2항 유도 명상입니다. 초보자나 특정 목표를 가진 분들께는 유도 명상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 명상 지도자나 디지털 컨텐츠의 안내를 통해 진행되는 명상입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에서 명상 안내를 제공받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를 따라 호흡, 상상, 자기 암시 등을 통해 명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리적 안정, 긍정적인 에너지 충전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유도 명상도 선택 가능합니다.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도 명상은 초보자에게 명상의 기본을 익히게 하며 더 깊은 명상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제3항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은 명상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호흡 명상법은 언제 어디서든 실천 가능하며 즉각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복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생각이 산만해질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478 호흡법을 유지합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뒤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방법은 심박수를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4항 상상 명상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상 명상은 우리의 내적 세계를 탐험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자신에게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는 장면을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바닷가를 상상하며 파도 소리와 햇살을 느끼거나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달성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활용하여 상상을 생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 명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북돋우며 동기부여와 자아 성취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도 유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과 명상방법 제2강입니다. 제2강의 주제는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 향상입니다. 제1절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현대인의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은 명상을 통해 개발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 두뇌와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현대인이 이 두 가지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이 현대인의 경쟁력이다 입니다.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화와 같은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가진 단순한 기술적 능력만으로는 차별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은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창의적
창의적 사고란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술적 창작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거나 가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창의적 사고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한편 집중력은 주어진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몰입하여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 과부하 속에서 집중력을 잃으면 중요한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을 갖추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제2양 창의성과 집중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이 우리의 잠재력을 방해합니다. 첫째, 정보 과부하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는 하루 종일 끝없는 정보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여유를 없앱니다. 둘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두뇌의 창의적 사고를 억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두뇌의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며 이는 창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기 비판과 두려움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발휘하려면 자신감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도한 자기 비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억제하게 만듭니다. 제3항, 명상이 두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여기서 명상은 창의성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 창의적이고 집중력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첫째, 전두엽 활성화입니다. 명상은 두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여 계획,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를 돕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입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여 두뇌가 더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중력 강화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주의력을 향상시켜 하나의 과제에 깊이 몰입하도록 도와줍니다. 제4항, 창의적 사고와 명상의 상관관계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명상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은 창의적 사고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째, 고요 속에서 아이디어 찾기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억압되었던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둘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명상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놓쳤던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재의식 활용입니다. 명상은 잠재의식을 활성화하여 논리적인 사고로는 찾기 어려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냅니다. 제2절, 명상을 통한 창의적 사고의 활성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창의적 사고가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명상이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두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1항, 두뇌의 고요 속에서 창의적 사고가 피어난다입니다.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두뇌를 고요하게 만들어 창의적 사고가 떠오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어렵습니다. 명상은 두뇌의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키고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명상은 알파파와 세타파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알파파는 이완된 집중 상태를, 세타파는 깊은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억눌려 있던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2항 문제 해결 명상법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명상법 중 하나는 문제 해결 명상법입니다. 이 명상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첫째, 문제 명확화입니다. 먼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를 위해 한 문장으로 문제를 요약해보고 그것을 명상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둘째, 고요 속에서 숙고하기입니다. 문제를 떠올리며 명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을 강요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를 두뇌의 표면에 떠올려 놓는다는 마음으로 진행합니다. 셋째, 명상 후 기록입니다. 명상을 마친 뒤에는 떠오른 생각들을 기록해 둡니다. 기록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의적 사고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3항 창의적 사고를 위한 상상 명상 활용하기입니다. 상상 명상은 창의적 사고를 활성화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상은 우리의 두뇌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째, 이상적인 미래 상상하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 다른 관점에서 보기입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발표할 청중이나 문제 해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고를 전환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셋째, 제약 없는 상상입니다. 명상 중에는 현실적인 제약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쉽게 떠오릅니다. 제3절 명상을 통한 집중력 강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자극과 정보들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학교에서의 학습 또는 개인적인 일들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다행히도 명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명상을 통해 집중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집중력 강화의 기초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의력 향상입니다. 명상은 특정 대상에 대한 집중을 훈련시켜 산만한 마음을 정리하고 주의를 지속적으로 한 곳에 고정시킬 수 있게 만듭니다. 둘째,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더 차분한 상태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제2항 집중력 향상을 위한 명상 기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집중력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이자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둘째,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셋째, 호흡의 흐름에만 집중하며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다음은 지침 명상입니다. 지침 명상은 특정 단어나 구절을 반복하며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평화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집중을 도와줍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둘째, 평화 또는 자신이 선택한 단어를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셋째, 이 단어의 의미와 소리에 집중하며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그 단어로 주의를 돌립니다. 다음은 시각적 명상입니다. 시각적 명상은 눈으로 특정 대상을 집중해서 보는 명상법입니다. 흔히 촛불이나 자연의 특정 요소를 선택해 이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용한 공간에서
촛불을 켭니다. 둘째, 촛불의 불꽃을 응시하며 불꽃의 움직임이나 색깔에 집중합니다. 셋째,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불꽃에 집중합니다. 다음은 몸을 이용한 명상입니다. 몸을 한 부위씩 스캔하며 집중하는 명상법입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 눈을 감고 몸의 각 부위를 차례차례 인식합니다. 둘째, 발끝부터 시작해 몸 전체를 스캔하며 각 부위에 집중하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셋째,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몸에 집중합니다. 제3항 집중력을 높이는 명상 실천 전략입니다. 명상을 통한 집중력 강화는 꾸준한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명상에서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하기입니다. 집중력 향상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을 실천하면 명상 습관이 형성되고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명상 시간 늘리기입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시작하여 점차 명상 시간을 늘려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4항 명상을 통한 지속적인 집중력 향상입니다. 명상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명상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업무나 학습,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성과를 이루고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상으로 집중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상은 단순한 마음의 휴식이 아니라 집중력과 몰입을 통한 성취를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4절 명상을 활용한 목표 달성 실천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감을 경험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한 정신적 훈련을 넘어서 목표 달성의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명상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실천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 목표 설정과 명상의 관계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자신의 내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현실적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열망과 일치할 때 목표 달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명상은 이 과정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직관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소망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명상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여 그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2항 명상으로 목표 시각화하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비전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가 어려워집니다. 명상은 목표 시각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표 시각화란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후의 느낌과 경험을 미리 체험하고 그로 인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합니다. 둘째,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목표를 달성한 후의 모습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셋째, 이 비전을 뚜렷하게 시각화하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체험합니다. 넷째, 이 시각화하는 과정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합니다. 제3항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력 훈련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집중력입니다. 명상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한 후 그것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집중해야 하며 명상은 이러한 집중력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외부의 방해 요소나 내면의 산만한 생각들을 차단하고 목표를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꾸준한 명상 훈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강력한 집중력을 제공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명상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들을 인식하고 그 생각들이 다시 사라지도록 합니다. 셋째, 명상 후에는 목표를 떠올리고 그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항, 명상으로 내면의 장애물 제거하기입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 불안, 의심과 같은 내면의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목표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데 매우 유효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신뢰를 키우는 명상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이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떠올려 봅니다. 둘째,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 감정을 내보냅니다. 셋째,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편안하게 호흡하며 그 감정을 내보내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넷째,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며 자기 신뢰를 키워갑니다. 제5항, 목표 달성의 여정을 즐기기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목표를 향한 여정 자체를 즐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우리가 성장하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명상은 그 과정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명상은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을 즐기면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와 발전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목표 달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꾸준한 명상 실천을 통해 우리는 목표를 향한 내면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강화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명상을 통해 목표 달성의 여정을 더욱 명확하고 즐겁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과 명상방법 제3강입니다. 제3강의 주제는 감정관리와 정신적 안정입니다. 제1절, 감정의 이해와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제1항, 감정의 본질과 역할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 느끼는 내부적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기쁨을 느끼고 실패를 경험하면 슬픔이나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생리적 반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유도합니다.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가 삶에서 접하는 모든 경험에 대해 생기는 반응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은 우리를 경계하고 준비하도록 만들고 기쁨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 생존과 발전을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2항, 감정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행복하거나 불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행동, 사고, 대인관계, 심지어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행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도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많이 소통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에 분노나 불안은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감정은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감정은 신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분노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3항 감정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정 관리가 중요할까요? 감정은 우리의 일상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정 관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식이나 흡연 또는 과도한 음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 관리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더 잘 다루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4항 명상을 통한 감정의 이해와 조절입니다. 명상은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명상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 인식입니다. 명상 중에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쁨, 슬픔, 불안과 같은 단어로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감정에 대한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의 수용입니다. 명상은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감정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대신에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호흡을 통한 조절입니다. 명상에서 중요한 기법 중 하나는 호흡을 통한 감정의 조절입니다. 깊고 고른 호흡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부드럽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2절 명상으로 감정의 흐름 파악하기입니다. 제1항 감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첫 단계입니다. 감정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에 반응하며 감정의 원인이나 그 감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나 명상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으며 존재를 인정하는 연습을 합니다. 명상 중에 우리는 먼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 시작 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불안인지 기쁨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바로잡고 이해하는 첫 단계가 바로 감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명상에서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2항
명상, 감정의 흐름을 따라하기입니다.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판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또는 이것은 불편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감정은 그 자체로 선악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중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감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처음 느껴진 순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 불안이 점차 강해지는지 아니면 점차 사라지는지 감정의 변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강제로 없애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면서도 그것의 흐름을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진정되고 우리는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제3항 감정의 뿌리를 찾기입니다. 감정을 단순히 인식하고 흐름을 관찰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는 감정의 뿌리를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감정은 그 자체로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나 내면의 믿음, 두려움, 갈망 등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상 중에는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는가 또는 이 슬픔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감정의 원인과 뿌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에 대한 억압된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과 연결 지으려는 노력입니다. 이 과정은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원인을 찾고 나면 그 감정이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에너지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제4항 감정의 흐름을 통합하고 조절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는 그 감정의 흐름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감정을 단지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한 후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감정이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일어난 후 명상 중에 호흡을 조절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수용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우리가 감정을 통합하여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3절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 찾기입니다. 제1항 정신적 안정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정신적 안정이란 우리가 겪는 다양한 외부 자극과 내적인 감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 안정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자주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이나 불편함이 지속되며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이나 생각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안정은 단지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적인 평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면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상에서 말하는 내면의 평화와 긴밀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제2항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 찾기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잠시 멈추고 그 서리와 흐름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중에 우리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씩 인식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나는 불안하다 또는 나는 기쁘다 라고 평가하는 대신에 그저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하지 않기입니다. 단지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에 쌓인 긴장이나 불안감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3항 내면의 평화가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가 큰 사건이나 작은 문제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내면의 평화를 얻은 후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내면의 평화는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평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 안정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명상을 통해 얻은 평화로운 마음 상태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4항 명상 실천법입니다. 명상은 한 번의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10분에서 15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이나 저녁, 하루 중 아무 때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호흡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면서 하루의 시작이나 끝을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걷기 명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자연 속에서 걷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걷기 명상을 하면 마음이 더욱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걷는 동안 자신의 발걸음에 집중하면서 지나가는 생각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 명상을 자주 실천하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잠시 멈추었을 때 대기 중인 시간에 몇 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하면 마음이 다시 정리되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4절 감정과 정신적 안정의 지속적 관리 방법입니다. 제1항 지속적인 감정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의 핵심입니다. 감정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 관리는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 관리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관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도 자신을 중심으로 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명상의 일상화입니다. 명상은 감정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명상에 집중할 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명상은 단지 감정을 잠시 멈추게 하거나 그 감정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이 일어날 때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을 더 잘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호흡 명상과 같은 기법은 감정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순간의 감정이 일어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며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일상화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돼야 합니다. 제3항 감정과 정신적 안정의 균형 유지입니다. 감정과 정신적 안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격해지거나 억제되면 정신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그 감정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과 정신적 안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자기 점검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감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점검을 통해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점검은 명상뿐만 아니라 일기 쓰기나 감정 일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기록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반성하는 과정은 내면의 불안정함을 해소하고 감정의 흐름을 건강하게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4항 스트레스 관리와 이완 기법 활용입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안정과 감정 관리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감정과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감정이 쉽게 억제되거나 폭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명상 외에도 이완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완 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근육 이완 훈련입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완 기법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느긋하게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정신적 안정과 감정 관리가 더욱 쉬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과 정신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과 일상적인 자기 점검, 이완 기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상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자기 점검과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과 명상방법 제4강입니다. 제4강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명상학의 철학적 배경입니다. 제1절 명상의 철학적 기초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와 우주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은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철학적 사상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동서양의 사상 속에서 명상의 철학적 기초를 살펴보고 명상이 어떻게 인간과 우주, 정신의 관계를 풀어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항 동양 철학의 명상적 뿌리입니다. 동양에서 명상은 주로 불교, 도교, 유교와 같은 고유한 철학적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불교는 명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명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며 자아의 해탈과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불교의 명상은 선 또는 좌선과 같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무아의 상태에 이르려고 합니다. 아함경이나 화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놓아버리고 집착을 끊는 것이 목표입니다. 명상을 통해 깨닫는 것은 세상의 본질을 그대로 보는 것이며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우주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명상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도교의 명상은 도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연과의 일체화를 중요시합니다. 이는 자연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 존재를 그 흐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도교에서의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을 넘어 자연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며 무의 자연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양 철학에서 명상은 내적 평화와 자아의 해탈을 찾는 길로 우주와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제2항 서양 철학의 명상적 접근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명상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양의 철학적 명상은 주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하여 근대 철학과 실존주의 철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를 통해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명상의 첫 번째 단계와 일치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과 세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자기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명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데아의 세계를 이해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명상은 이상적 존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자들 역시 명상적 성찰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문구를 통해 생각하는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의 확립을 명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서양 철학에서 명상이 자아의 존재와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칸트와 헤겔은 명상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관계, 인식론적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는 서양에서 명상적인 사고가 존재론과 인식론을 넘어 이윤리적, 정치적 문제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3항 동서양 철학의 융합과 명상의 확장입니다. 오늘날 동서양 철학의 융합은 명상의 철학적 기초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동양에서는 자아의 초월을 강조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양의 무아와 서양의 자기 인식은 명상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내적 평화와 정신적 성찰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연결됩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이러한 두 사상 체계가 결합되어 통합적 사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이성적 사고와 동양의 직관적 사고는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에서는 이러한 융합된 사고를 바탕으로 명상적 경험을 통해 자아와 세계,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철학적 탐구를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명상이 삶의 질 향상과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4항 명상의 철학적 깊이와 현대적 적용입니다. 명상의 철학적 기초는 단지 이론적 의미를 넘어서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명상은 우리의 자기 인식을 높이고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주 자신을 잃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이때 명상은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이성적 사고와 감정적 직관을 융합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동양의 선이나 서양의 성찰적 명상은 오늘날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명상은 단지 정신적 평화를 찾는 방법이 아니라 뇌 기능의 향상과 감정 조절, 스트레스 해소 등에도 효과적인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을 통해 명상은 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현대적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2절 유비쿼터스 명상학의 정의와 그 배경입니다. 제1항 유비쿼터스 명상학의 정의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은 유비쿼터스와 명상학을 결합한 용어로 명상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학문적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즉 명상의 범위와 적용이 물리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 모든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은 전통적인 명상 기법을 현대 사회와 일상에 적합하게 확장하며 그 핵심은 일상적인 순간에서의 자기 인식과 내면의 평화 찾기에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은 단지 특별한 명상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 호흡 조절, 자기 성찰 등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철학적 실천적 체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은 이제 하나의 철학적 수련법을 넘어서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2항 유비쿼터스 명상학의 기원과 철학적 배경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의 개념은 동서양 철학과 심리학적 연구에서 비롯된 여러 사상과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론적으로 유비쿼터스 명상학은 동양의 명상 전통과 서양의 심리학적 이론을 통합하는 현대적인 접근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에서 명상적 사고와 수련을 통해 인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불교의 성과 도교의 무의자연 사상은 자기와 세계의 일체화와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사는 법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내적 평화와 자아의 초월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유효한 수련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양에서는 인문학과 심리학의 발전에 따라 명상은 자기 성찰과 심리적 안정을 찾는 방법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심리학자 카를 융이나 마르틴 하이데커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세상과 조화를 이루었는지를 명상적 사고를 통해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아인식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명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유비쿼터스 명상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제3항 유비쿼터스 명상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은 여러 명상 기법을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 원리는 마음 챙김, 자기 인식, 그리고 감정의 조절입니다. 첫째,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생각과 감정을 평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명상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호흡에 집중하거나 감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명상적인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깊이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유비쿼터스 명상학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기 인식은 우리가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감정의 조절은 유비쿼터스 명상학에서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유비쿼터스 명상은 이런 감정들을 통제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상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식하고 조화롭게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4항 유비쿼터스 명상학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항상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명상적 기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은 심리적 치유와 정신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명상은 창의성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명상은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수련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3절 유비쿼터스 명상과 기술입니다. 제1항 기술이 가져온 명상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명상은 주로 고요한 자연 속에서 또는 특정 장소나 시간을 정해두고 실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가상현실 그리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다양한 기술적 도구를 통해 명상을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상은 더 이상 특정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명상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기술은 명상을 보다 접근 가능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명상 앱은 사용자에게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상황에 맞는 명상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 불안 완화, 집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명상 실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알림을 받고 그 알림에 따라 잠깐의 시간 동안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명상도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박수, 호흡, 수면 패턴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기들을 사용자에게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명상 중에 발생하는 심리적 변화를 직관적으로 느끼고 효과적인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명상을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2항 가상현실과 명상의 융합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명상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가상세계에 몰입하여 명상적인 환경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의 소리와 경치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명상 환경에서는 실제 자연 속에서 명상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가상현실을 통해 실내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고 물리적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명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명상은 또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명상 진행 중 발생하는 심리적 변화를 확인하고 명상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의 명상은 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3항 인공지능과 명상입니다. 인공지능은 명상 기술의 발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명상 실천의 개인화를 도와주며 사용자의 정신적 상태와 실천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명상 앱은 사용자의 스트레스 수준, 감정 상태, 심박수 등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명상 방법과 타이밍을 제안합니다. 이는 명상 경험을 보다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인공지능은 또한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명상 가이드를 자동으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명상을 시작하거나 중지하는 시점을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명상 실천을 더욱 쉽게 이어가도록 도와주며 명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음성 기반 명상 프로그램은 명상 중 사용자가 집중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4항 기술과 명상의 미래입니다. 명상과 기술의 융합은 앞으로 더욱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명상은 더욱 개인화되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명상법은 사용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명상 경험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명상의 가이던스 역할을 더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적절한
유효한 명상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명상 실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는 점점 더 정확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정신적 및 신체적 변화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술은 명상만큼 심리적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은 명상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기술과 명상의 융합은 우리가 정신적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혁신적 전환점을 제공하며 명상을 실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과 명상방법 제5강입니다. 제5강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명상법입니다. 제1절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정의와 중요성입니다. 제1항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정의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이란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명상을 뜻합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또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명상법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명상법이 대부분 조용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반면 유비쿼터스 명상법은 현대인의 빠르고 바쁜 생활 리듬에 맞추어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법은 짧은 시간을 활용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가정, 이동 중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하거나 출퇴근길, 심지어 대기 시간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 기법이 바로 유비쿼터스 명상의 핵심입니다. 제2항 현대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필요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과 빠른 속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 정보 과부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경쟁적인 사회 구조는 우리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유비쿼터스 명상법은 왜 이토록 중요한가요? 전통적인 명상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실천에 시간이 많이 들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명상법은 실천이 어렵고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명상법은 짧은 시간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제3항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명상을 통한 호흡의 조절과 의식의 집중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명상법은 창의성과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켜주며 이로 인해 더 창의적이고 집중력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번의 실천을 통해 사람들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4항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실생활 적용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법은 대체로 짧은 시간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짧고 간결한 명상 기법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 명상이나 마음 챙김 명상 등은 특별한 장비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출근길이나 휴식 시간, 대기 시간 등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명상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실천이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의 명상 앱은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명상 가이드를 제공하고, 웨어러블 기기는 심박수나 스트레스 수준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맞춤형 명상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명상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은 현대인에게 명상이라는 중요한 정신적 도구를 더욱 접근 가능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은 바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에 실천할 수 있는 이 명상법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2절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핵심 기법입니다. 제1항 호흡 명상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 하나는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은 인간의 생명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호흡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기법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어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핵심 기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내쉬고 들이쉬는 공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의 흐름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순히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잡념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짧은 시간 동안에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이나 회의 중에도 몇 분간의 호흡 명상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2항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법은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기법으로 유비쿼터스 명상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바로 그런 분산된 마음을 통합하여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돕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몸의 각 부위를 하나씩 인식하면서 그 감각에 집중합니다. 또는 주변의 소리, 냄새, 시각적인 자극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시간이 짧더라도 일상 속의 활동 중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 혹은 대화를 나눌 때도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3항 바디 스캔 명상입니다. 바디 스캔 명상은 몸의 각 부위를 하나하나 스캔하면서 인식하고 그에 집중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특히 신체적인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디 스캔 명상은 신체 감각에 집중하며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긴장이나 불편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완시키는 과정입니다. 바디 스캔 명상은 보통 누운 자세로 시작하지만 일상 속에서도 앉거나 서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자신의 몸을 관찰하며 발끝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발, 다리, 배, 가슴, 목, 얼굴을 하나씩 인식해 봅니다. 각 부위에 대해 집중하면서 해당 부위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는 상상을 하거나 단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으로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짧은 시간 내에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해소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제4항 만트라 명상입니다. 만트라 명상은 특정한 소리나 단어, 즉 만트라를 반복적으로 되뇌이며 그 소리에 집중하는 기법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에서 만트라 명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는 것으로도 마음의 잡념을 제거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의 특징은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나 바쁜 업무 중에도 간단한 만트라를 반복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만트라는 평화, 사랑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단어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집중시키고 정신을 맑게 만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핵심 기법은 호흡 명상, 마음 챙김 명상, 바디 스캔 명상, 만트라 명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의 기법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복잡한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명상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기법은 명상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줄이고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법들을 통해 자신만의 평화를 찾고 정신적 안정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실천하여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균형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3절 디지털 도구와 유비쿼터스 명상의 통합입니다. 제1항 디지털 도구와 명상의 만남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온라인 플랫폼은 명상을 더욱 쉽고 개인화된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명상 앱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적합한 명상 세션을 선택하고 음성 안내와 백그라운드 음악을 제공하여 집중도와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는 사용자의 호흡 패턴, 심박수,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까지 모니터링하여 명상 중에 자신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핵심적인 특성인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키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명상을 더 자주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2항 명상 앱과 유비쿼터스 명상의 실천입니다. 명상 앱은 가장 보편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디지털 도구 중 하나로 유비쿼터스 명상의 실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스페이스, 칼m, 인사이트 타이머와 같은 앱들은 사용자가 다양한 명상 기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앱들은 사용자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명상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호흡 명상, 마음 챙김 명상, 수면 유도 명상, 스트레스 해소 명상 등 여러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앱의 또 다른 장점은 맞춤형 명상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앱은 사용자가 명상에 처음 접근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명상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기본 명상에서부터 고급 명상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앱은 명상 세션이 끝날 때마다 진행 상황과 성과를 기록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진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3항 웨어러블 기기와 실시간 피드백입니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명상 경험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트래커는 명상 중의 심박수, 호흡 패턴, 스트레스 수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명상 중에 인식하고 상태에 맞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호흡이 불규칙할 때 웨어러블 기기는 이를 감지하여 실시간 알림을 보내줍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신체와 마음 상태에 더 집중하게 하고 필요시 호흡 명상을 통해 즉각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은 명상 중 자신이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효과적인 명상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4항 온라인 플랫폼과 글로벌 명상 커뮤니티입니다. 온라인 명상 플랫폼과 글로벌 명상 커뮤니티는 사람들에게 명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줌 명상 세션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명상 수업 등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명상하는 법을 배우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집중적인 명상 훈련뿐만 아니라 명상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명상 클래스에서는 특정 주제나 기술에 맞추어 명상을 배우고 강사와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혼자서 실천할 때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을 줄여주고 더 효과적인 명상 실천을 촉진합니다. 디지털 도구와 유비쿼터스 명상의 통합은 명상을 보다 개인화된 경험으로 바꾸고 이를 더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 앱, 웨어러블 기기, 온라인 플랫폼 등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명상 실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며 우리의 명상 경험을 심화시키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명상을 실천하고 내면의 평화를 더욱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과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통합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제4절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통한 삶의 변화와 지속적 실천입니다. 제1항 유비쿼터스 명상법이 일상에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상은 더 이상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짧은 휴식 시간에 또는 업무 중 잠시 쉬는 시간에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은 단기적인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며 일상적인 사고 패턴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명상법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 중에 깊은 휴식 상태는 뇌의 활성화 패턴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정서적인 회복력과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결국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통해 우리는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고 더 차분하고 효과적인 삶의 방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제2항 명상을 통한 지속적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통한 삶의 변화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한 깊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지속적인 명상 실천은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할 때 초기의 동기와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흐려지거나 사라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와 명상 습관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명상 앱과 웨어러블 기기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명상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 중요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앱은 매일 알림을 통해 실천을 상기시켜주고 자기 평가 기능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신의 발전을 실감하며 계속 명상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실시간 피드백은 우리가 명상 중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또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제3항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통한 내면의 변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변화를 내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외부적인 결과보다는 내면의 변화를 중시하는 과정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생각, 반응 패턴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나 불안을 명상으로 해소하는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관리하고 상황에 더
더 적절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은 이러한 내면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4항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지속성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법은 삶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감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속적인 명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고 확고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비쿼터스 명상법의 장점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는 하루 10분, 15분의 짧은 시간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 집, 길거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도하고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명상법은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이점을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명상학과 명상방법 제6강입니다. 제6강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명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비쿼터스 명상록의 저자인 이정한 작가의 관점에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절 일상 속에서 유비쿼터스 명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입니다. 제1항 일상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쉬운 명상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잘 보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의 호흡 명상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일상에서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바디 스캔 명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신체의 각 부위를 인식하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간에 짧게라도 이 명상을 통해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장된 부위를 풀어주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디 스캔 명상은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 3. 명상을 통해 더 나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일상 습관이 있을까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짧은 감사 명상을 추천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이나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 이러한 방식의 간단한 생각으로 마무리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감사 명상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제2항 자기 개발과 창의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유비쿼터스 자기 개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단계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기가 쉽고 동기부여도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1년 안에 비즈니스 영어로 회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학습하겠다 와 같이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자기 개발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 2. 창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창의적 변화를 위해서는 호기심과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새로운 분야의 강의를 듣는 습관을 들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질문 3.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만한 창의적 자기계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반복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하는 일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같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매주 하나의 새로운 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시도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창의적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제3항 창의적 자기 개발을 통한 리더십 강화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사례입니다. 질문 1. 창의적인 자기 개발이 리더십에 기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을 탐구할 때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한 권씩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심 없는 분야의 강연을 듣는 식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험은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리더로서 복잡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2. 창의적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창의적 리더십을 키우려면 생각의 유연성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특정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것입니다. 팀원들에게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말하도록 장려하면 팀 전체가 새로운 접근을 탐색하게 되고 리더로서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창의적 리더십을 통해 팀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리더는 열린 마음으로 이끌 때 팀이 보다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유비쿼터스 명상의 지속적 실천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입니다. 제1항 개인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작은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성과를 반복해서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독서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식으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서 꾸준한 성장이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행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질문 2. 일상 속에서 행복과 성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행복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면 나만의 일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5분간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감사 일기를 쓰는 식으로 하루를 구조화해서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나만의 일상은 마음의 안정과 성취감을 높여주며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나만의 일상은 성장을 지속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질문 3.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하는 마음과 마음 챙김을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뜨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점심을 먹으며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와 마음 챙김 습관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높여주며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2항 사회적 기여를 통해 개인이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사회적 기여를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눔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 후 남은 음식을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하거나 매월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나눔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내며 나눔을 통해 자신도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2.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간단한 방법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거나 주말에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줍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나의 시간을 나누는 일이지만 나눔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스스로도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3. 사회적 기여를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끼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은 친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 번씩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3항 가치 중심의 삶을 통해 깊은 행복을 실현하고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가치 중심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치 중심의 삶을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에 의미를 두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정직, 가족, 성장, 자유, 성공과 같이 나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선택의 순간에 그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2. 일상에서 나의 가치를 실천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작은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작은 실수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 보십시오. 성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매일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가치를 실천하면 나 자신이 내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3.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가치를 지키며 행복을 느끼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의견이 다를 때에도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소통할 때 관계의 깊이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3절 유비쿼터스 명상의 주요 특징과 다른 명상법과의 차별성입니다. 제1항 유비쿼터스 명상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디지털 시대의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끊임없는 정보와 디지털 기기의 방해로 인한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찾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대인을 위한 실용적인 명상 기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 하루 5분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법입니다. 걷기 명상, 일상 속에서 걸으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명상, 일정 시간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연과 교감하는 명상입니다. 셋째, 자아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창의성 증진 등 명상의 다양한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명상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상 속 명상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상 기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과도한 연결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와 재연결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한 명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항, 이정한 작가의 유비쿼터스 명상 방법이 다른 명상 방법과 어떻게 차별화되나요? 첫째, 디지털 시대에 맞춘 접근법입니다. 유비쿼터스 환경, 즉 언제 어디서나 정보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정보 홍수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특수한 스트레스 요인들인 정보 과부와 끊임없는 연결 등을 고려해서 명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상 속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지 않고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 명상, 디지털 디톡스 명상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자아 찾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외부와의 연결 속에서 자신과의 재연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잃어버리기 쉬운 자아 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과 명상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용과 명상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의 개념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연과 교감하는 디지털 디톡스 명상을 제안하고 현대인의 디지털 의존성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아 성찰과 현재 순간 집중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돌아보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아 성찰 명상과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제3항, 유비쿼터스 명상이 현대인의 명상 기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첫째, 일상 속 간편한 명상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환경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와 긴장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상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디톡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결과 정보 홍수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일상 속 명상 습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맞춘 명상 방법을 제시하여 일상 속에서 명상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명상 기법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독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는 주의를 내면으로 돌리는 방법을 통해
통해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대적인 명상 기법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명상을 실천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4항 유비쿼터스 명상록 명상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오늘에 충실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관점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성찰과 성장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지속적인 자기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과 자기 관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자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입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때때로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자연과 교감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일상 속 명상 실천입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 독자들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